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걸 넘어서서 뭐 사망설 이렇게 주장을 했던 탈북인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 또 미래한국당의 지성호 당선자 김 위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결국 사과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단정적인 주장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걸 확대시킨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 하루 전날까지 뭐 사망 보도로 수단했다는 점에서 역대급 보도 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뭐 늘 언론이 지금 가짜 뉴스에 뭐 우려를 하고 또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신을 경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그 언론이 그야말로 이제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된 셈이죠. 그래서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뭐 충분치 않은 정보원 일부의 주장만 좀 들으면서 뭐 네. 99%라느니 혹은 뭐 사실상 못 걷는다라느니 좀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로 가짜 뉴스를 언론이 유포한 셈인데, 뭐 그렇다면 이것이 그 언론이 그렇게 그동안 비판해왔던 뭐 SNS나 유튜브의 특성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언론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진짜 뭐 남 탓할 것이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등장을 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네네. 그 등장을 확인하고 이제 보도한 언론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첫 번째는 모른 척입니다. 네. 그동안 했던 보도를 전혀 개의치 않고. 네. 마침 그 주의 일요일에 예. GP에서 북한 측이 총격을 가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크게 키워서,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오니까 뭐 북한이 우리 GP에 사격을 했다 좀 이렇게 좀 키우면서 그렇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김정은 사망 예비 기사를 노출시켰던 중앙일보도 이 GP 얘기를 그날 아침에 좀 주로 좀 다뤘었고요. 네. 그리고 뭐 태영호 당선인 인터뷰를 내보내고 이 지라시 내용까지 소개를 했던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내면서 CNN이 관련 보도를 했는데 뭐 사과가 없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물론 그 해외 언론도 그 사망설을 보도를 했지만, 예. 근데 보도했을 때 쓰는 말투하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 쓰는 말투가 좀 살짝 달랐어요. CNN 보도를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긴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른다는 식으로 아직도 좀 약간 안 죽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사망설을 보도를 했는데, CNN이 처음에 첫 보도를 할 때. 예. 네. 그래서 CNN 보기에는 뭐 그 정도로 들리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봐줄 수가 있는 그 문이 열려 있었는데, 네.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라는 식으로 사망설이 작성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CNN이 사과 안 했다는 점이 뭐 사과 안 할 정도로 기사를 찰 수 없기 때문에 사과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놓고 추측 보도를 할 수는 있겠죠. 정황 보도를 할 수는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CNN이 이 보도를 처음에 냈을 때 이거를 앞다퉈서 속보라든가 단독 이렇게 해서 또 보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남이 쓴 거를 또 단독 속보해서 또 보내는 것도 좀 석연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뭐 이미 CNN이 보도를 해서 다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뭐 속보라든지 뭐 단독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붙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사실 이 CNN이 보도를 했으니까 뭐 미국의 CNN이 이런 보도를 하더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하더라라고까지는 기사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계속해서 좀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태영호 당선인이나 뭐 지성호 당선인이 했던 말이긴 하지만 뭐 99% 사망한 것으로 뭐 확신한다라든지 분명한 것은 뭐 신변의 이상이 있다라는 이제 단정적인 표현이라든지 네. 좀 그런 식의 보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북한이랑 관련된 이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무슨 설 기사들을 쓸 때는요, 제발 좀 약간 서양 언론이 우리 위주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외신클럽에 있을 때는 네. 제가 6년 동안 거기서 활동했으면서 봤던 거 뭐냐면 중국 언론
한국 언론 그리고 일본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제일 세요. 네네. 제일 정보가 많은데 CNN 섰다고 해서 우리 보기에는 뭔가 좀 약간 이득이 있어 보이는 자체가 좀 약간 스스로 좀 열등함의 감정이 아닌가라는 좀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또 뭐 CNN도 그렇고 이전에 뭐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북한 네네. 관련해서 오보를 낸 적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기저를 두고 판단을 하고 이제 보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CNN이 만약에 이런 보도를 했으면 그 다음 언론사들은 여기에 추가 취재를 덧붙여서 기사를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당장 따라가느냐고 이 CNN이 이런 보도를 했다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언론사가 파악한 만큼 정도만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굉장히 취재원이 제한되고 이 좁은 그 정보 통로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북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혹은 예전에 어디 뭐 국가기관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 혹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 이 사람들 몇 명의 말을 듣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써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사실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정도의 이 최고 지도자급의 인물이 신변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 이렇게 쉽게 알려질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네. 누구도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이 과거에 뭐 북한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그 기사를 받아가지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자극적인 언어로 기사를 내면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주축 기사 쓸 때 우리는 항상 놓치는 하나의 기법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특히 북한이랑 관련된 기사들에서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다는 추측 기사를 쓴다면 이런 형태들이 보이니까 우리는 죽은 걸로 보고 있지만 다음 단락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그리고 왜 안 그럴 수도 있는지에 또 나름 좀 약간 뒷받침할 만한 또 몇 가지 현상을 추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독자한테는 둘 가능성도 있다는 걸 줘야 되는데 한쪽의 근거를 안 보여주고 한쪽의 근거만 보여주면 그거는 좀 약간 의도적으로 서양 기사들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양쪽의 근거도 다 보여주고 쓰거든요. 게다가 그래 추가 취재로 나온 것이 이제 그 특히 이번에 당선자들 가운데 이제 탈북민 당선자인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의 주장을 또 이제 거기다 첨부를 해서 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일부 그러니까 특정 주장일 뿐이지 신빙성을 있는 주장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한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제가 어디 미국에 갔는데 미국 언론이 한국에서 살다 왔다 그러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비밀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당연히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좀 약간 높은급 외교부 쪽 사람이니까 나름 좀 약간 그 나라 전례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근데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배북 친구이거든요. 태 의원님이. 봤는데 진짜 제대로 좀 약간 사과문을 올리셨어요. 근데 뭐 높은 외교관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영국 대사인데 그 영국 대사가 이 청와대 내부에서만 은밀히 알고 있을 뭐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리고 뭐 일부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SNS 아니면 커뮤니티 쪽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면 우리 언론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출처는 뭔데?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이렇게 써왔는데 이번에도 언론은 그 제대로 된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냥 일부의 주장만 가지고 이제 기사가 좀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달아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일부 매체나 유튜브 쪽에서 뭐 김정은 뇌사설 이런 것들이 또 더 씌워져서 유포가 되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었죠. 당시 이제 국방위원장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때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합성시킨 동영상을 유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가한 사람도 너무 많네요. 이런 영상을 이제 조작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같이 지금 방송하는 북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말했어요. 이제 외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압박을 해요. 그 진짜 조금만 이렇게 윤리 의식이 없으면 이제 본인도 가짜 뉴스를 터뜨리고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끝까지 좀 약간 그 윤리가 있으니까 말할 때는 엄청 조심하고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이 북한 관련 언론 보도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일단 한번 지르고 보자 이런 좀 상황들이 꽤 많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오보가 나도 뭐 시간이 지나면 금세 좀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사실관계 확인도 쉽지 않고 또 제한된 사람들 뭐 탈북자라든가 일부의 제한된 취재원들을 이용하는 북한 보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아는 만큼만 이제 보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번 사태를 딱 겪으면서 그 언론들이 뭐 이래저래 뭐 기사를 쓰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특히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유통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 인포데믹이 이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에 대한 좀 그런 이제 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언론의 책임은 좀 쏙 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어떤 뭐 북한에 이제 탈북하신 분께서 뭐 자신의 이제 일방적인 추측을 뭐 글에 올렸다고 해도 그것이 SNS에 올렸다고 하면은 뭐 거기 안에서만 이제 소통이 될 텐데 그것이 기사라는 보도 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죠.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개인적으로 되는 페이스북에 거죠. 쓴 거를 그냥 그걸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뭐 예전에 이제 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 뭐 관련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얘기에서 끝일 수 있는 거를 언론에서 한 몇 시간 만에 몇백 개의 매체들이 받아 쓰다 보니까 이것이 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제 포장해서 돌아다니는 좀 그런 현상이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그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누가 말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보도를 하지 말고 좀 종합적으로 아까 알파가 얘기했듯이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정확하게 좀 적어주면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신 관련해서 알파고가 지난번에 특히 외신은 오보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CNN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사과 같은 거 좀 했어요? 마지막 제가 확인하는 못 봤는데 다시 볼게요. 근데 이럴 때는 그분들이 기사를 쓸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앞으로 사과하지 않게끔 기사를 쓰니까 이번에도 너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수반되지 않을 정도로 기사를 교묘하게 썼다. 처음에 시작을. 왜냐면 제가 읽었을 때는 그런 좀 약간 불쾌한 마음을 안 느꼈어요. 그 CNN의 기사를 읽을 때.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도 코너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죠.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 인기 검색어에 성소수자 관련한 단어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알린 기사에 이제 이 부분이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정상근 기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관련해서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잖아요. 근데 지금 항상 오죠. 문자로 그렇습니다. 오죠. 그런데 이 정부나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언론이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좀 특정한 그 성적 지향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갔다 온 클럽이 뭐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출입하는 클럽이다라고 국민일보가 박았었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사람의 신원이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신상을 이제 적시해서 유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좀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통해서 이 확진자의 성 정체성을 또 비판하고 뭐라 가지 더 씌우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SNS를 통해서 해당 클럽은 지인의 소개로 호기심에 방문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클럽 중에 그 문제의 클럽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호기심에 방문했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 동안 머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과 관련된 루머를 퍼뜨리거나 억측은 좀 자제하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이 방역 상황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갔는지 안 갔는지 또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고 정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방역 당국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보내는 것 외에 추가로 굳이 그걸 알릴 필요도 없는데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서 아니면 이게 더 추가가 되면 재미있을 것 같고 클릭 수가 많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땐 다르게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신천지라고 언급했잖아요. 다음 그 계기로는 그쪽에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천지대 일종의 좀 배세적인 그 종교 공동체이니까 나름 문제를 제일 애초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도 그 맨 처음에 대구에 있는 그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그냥 일반 기화라고 치고 넘어갔었으면 더 문제들이 거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진짜 그 말을 제대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에는 분명히 잘못들이 있어요. 그 좀 약간
방역을 더 튼튼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예. 쓰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봤는데 그 취재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좀 약간 성적 취향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좀 약간 분리시키고 비하하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 문제도 있어요. 네. 이제 좀 약간 성적 취향에 따라 클럽들도 좀 분리가 되는데 이럴 때는 좀 약간 알려주면 이제 거기에다가 또 국민의 그럼 그 클럽에 안 가야지. 그러면 그 클럽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 클럽이랑 같은 성격에 있는 옆에 있는 그 클럽도 안 가야지라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질 때는 기사를 좀 약간 진짜 제대로 써야 돼. 양심을 걸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밝힌다는 문제에 큰 문제 없다고 봤는데 예. 그 목표가 방역인지 아니면 사람의 그 성적 취향이나 종교적 선택이나 뭘 가지고 비하하는 건지를 가리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다녀온 클럽 그 5월 2일 날 토요일 새벽 0시부터 뭐 새벽까지 다녀온 3곳의 클럽 이름은 다 공개가 됐어요. 네,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분들이 확진 검사를 받기 위해서 좀 많이 협조를 해달라는 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제 방역당국에서 공개한 거는 그 클럽의 이제 이름만 공개를 한 건데 이 그 클럽이 어떤 클럽이다라고 국민일보가 그 프레임을 더 씌워버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그 클럽에서는 그 성적 지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뭐 남성분들도 많이 오지만 여성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클럽은 이거다라고 딱 얘기를 할 경우 만약에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게 방역에 협조를 할 수 있겠는가? 자동으로 본인의 그 성적 지향이 아우팅 되어버리는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좀 과잉 정보인지는 이 31번 확진자랑 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이 31번 확진자가 대구에 사는 건 아는데 어느 구 어느 동에 사는 거 아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어디 갔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구체적인 뭐 이분의 나이도 나오지 않았고 하여튼 개인 신상은 최소한 정도로 공개가 됐고 이분이 신천지라는 것만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예. 당시 신천지라는 것이 공개가 됐던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교회라고 했다가 뭐 신천지 교회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계속 이 31번 확진자의 동선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계속해서 본인을 숨기는 좀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조직적으로 지정이 내려왔다는 거 이제 알려지면서 이 전 신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가 좀 되어왔던 것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대구에 사는 분은 어느 구 어느 동에 사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국민일보는 이분이 어느 동에 사는지까지 지금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예. 나이도 표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데스킹 과정에서 좀 걸러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일보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왜 그런 기사가 나는지를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스킹에서는 그런 멘트가 안 나올걸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방역에 필요한 부분이고 방역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뭐 취재를 해서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정말 방역에 필요한 부분인가 뭐 스스로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 코로나 국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자극적인 기사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생각도 한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기 다녀왔던 분들이 뭐 숨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좀 오히려 방역에 더 안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방역에 뭐 뚫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언론이 본연의 모습들을 제대로 좀 지키고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주간의 언론 보도 비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와치독 지금까지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